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AI를 도입했을 때 실제 성과나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경제를 확 바꿀 거다 이런 기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 얘기도 나오고요. 한국에서도 뭐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 수백조 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매출이나 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은 좀 더 버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이상하게 전반적인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성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른바 생산성 역설의 실마리를 좀 찾아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현황, 이건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좀 더딘가요? 네, 맞아요.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아직 도입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확 늘었어요. 정말요? 네, 2022년에는 한 4.5%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6.4%까지 올라갔거든요. 와, 꽤 큰 폭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 전반의 도입률도 같이 좀 올라갔습니다. 한 18.3% 정도로요. 그럼 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앞서서 도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규모가 큰 기업들인가요?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대체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또 업력이 좀 짧을수록, 그러니까 젊은 기업일수록요. 아, 젊은 기업들. 네, 그리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글로벌 트렌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산업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특히 정보통신업이 한 26%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와, 26%면 정말 높네요. 네, 그리고 뭐 교육 서비스나 금융,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도 비교적 도입이 활발한 편이고요. 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어떤가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조업 도입률은 아직 한 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낮은 편이죠. 4%면 확실히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것도 좀 뚜렷해요. 서울이나 인천, 대구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도입이 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AI 도입이 실제로 기업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성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오, 긍정적이요? 네, 분석 결과를 보면요.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원래도 성과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도입하고 나서 성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와, 구체적으로 수치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좋아졌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AI 도입 후에 기업의 부가가치, 이게 한 7.6% 정도, 그리고 매출은 약 4%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7.6%, 4%.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도입하고 나서 한 2년에서 3년 차 정도 됐을 때 효과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아, 2, 3년은 걸리는군요.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을 도입하고 내재화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AI 도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한 5.7% 정도 높여주고요. 주력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한 2.6%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사업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어떤 가치 창출이나 전략적인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2, 3년 걸린다는 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역시 AI 도입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생산성 문제요. 매출이나 부가가치는 늘었는데 왜 전반적인 효율성, 생산성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참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본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2023년 데이터를 포함해서 보니까 약 4.3% 정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노동 생산성은 증가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이전 분석, 그러니까 2022년까지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었거든요. 아, 최근 1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총 요소 생산성, TFP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이게 사실 기술 발전이나 효율성 향상 같은 그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그게 진짜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총 요소 생산성에서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평균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덜 쓰거나 부가가치는 높아졌는데 기업 전체의 혁신이나 효율 증가는 아직이라는 거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라서 그렇다. 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 딱 도입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이 충분히 성숙해야 하고 또 기업 내부의 조직 구조라든지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요. 또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하고 경영 전략하고도 잘 연계가 되어야 하고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그쵸. 이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외 다른 연구들을 봐도 AI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 효과가 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보고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하는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고객 상담 같은 특정 업무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AI 도입 효과라는 게 모든 기업에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네요. 그룹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산업별이나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요? 네, 맞습니다. 분석해보니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우선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부가가치가 한 5.7%, 매출이 4.4% 이렇게 증가하는 등 성과 개선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서비스업이요? 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산업이나 정보통신업 같은 곳에서는 효과가 더 컸고요. 아, 제조업은 성과 측면에서도 아직 효과가 뚜렷하지 않군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도입률이 낮아서일까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일 거고요. 또 제조업 공정 자체가 서비스업에 비해서 AI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나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기존 설비와의 연동 문제라든지 데이터 수집이나 표준화 문제라든지 넘어야 할 허들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역별로는 어땠나요? 아까 수도권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효과 면에서도 수도권 기업들이 비수도권 기업들보다 매출 증가라든지 신규 사업 확장 같은 성과 지표 개선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수도권이 가진 인프라나 인력 확보의 이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요? 네, 의외로 중소기업에서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8.4%로 꽤 의미 있게 나타났습니다. 오, 중소기업에서요? 네,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효과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에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요. 흥미롭네요. 중소기업이 오히려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더 컸다는 게? 네, 좀 더 민첩하게 AI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어떤 그룹에서도 아직 총 요소 생산성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과와 생산성에 아직 간극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이게 분명 속도는 붙고 있지만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이고 네, 초기 단계죠. 기업 간, 산업 간, 지역 간 격차도 꽤 크다는 것. 그리고 매출 증가나 사업 확정 같은 성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진짜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들일까요? 첫째는 결국 AI의 그 엄청난 생산성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기술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영진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과 강력한 리더십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기술을 어떻게 우리 사업에 맞게 활용하고 조직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렇죠. 그냥 유행 따라 도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두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인데요. AI를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다. 데이터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네, 따라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와 함께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치우고 또 확보하는 노력이 정말 시급합니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효과가 산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너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격차가 꽤 컸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또 비수도권 기업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인프라 지원 같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네, 맞춤형 지원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현주소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과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는 잡히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더 큰 도약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기술이 더 성숙하고 기업들의 활용 전략이 더 정교해진다면 생산성 향상이 본격화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이거를 헬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내부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 그리고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정말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AI 도입의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